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 시설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신나는 센터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매일매일 신나는 우리 마을 속 청소년 놀이터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역량 강화 활동 티움, 대학생 서포터즈 세움, 청소년 운영위원회 느낌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신나는 파티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온라인 말고도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 유튜브와 인스타를 살펴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 대학생 서포터즈 세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만들고 씻는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을 사용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물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물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물이라는 소중한 자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물의 과학적인 원리, 환경 문제, 그리고 물이 우리 몸과 삶에 꼭 필요한 이유까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3회차로 진행되며 1회차 물의 특성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연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2회차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에서는 물을 아껴야 하는 이유와 물오염 원인을 배우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3회차 물의 중요성에서는 물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알아보고 물과 우리 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마지막에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면서 배운 내용을 재미있게 확인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물에 대해 함께 알아볼 준비가 되었나요? 1회차 물의 특성에서는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예요. 첫째, 물을 이루는 아주 작은 입자인 물 분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분자들이 모여 물의 특징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물의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물의 상태 변화를 이해해봅니다. 셋째, 자연 속에서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물의 순환 과정을 알아봅니다. 오늘 활동을 통해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자연과 지구를 이어주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물의 특성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물 분자가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나요? 물 분자는 재미있게 표현하면 곰돌이 모양처럼 생겼다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H2O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물은 산소 1개와 수소 2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 분자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크기예요. 하지만 이 작은 분자들이 모여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한 물은 3가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맛과 색, 냄새가 없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액체 상태의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 상태, 즉 얼음이 됩니다. 얼음은 담는 그릇과 상관없이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물을 100도 이상으로 끓이면 수증기 형태의 기체 상태로 변합니다. 기체 상태의 물은 일정한 모양이나 부피가 없고 공기 중으로 널리 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물은 산소 1개와 수소 2개가 합쳐진 곰돌이 모양이에요. 물의 모습은 총 3가지. 그릇에 따라 찰랑찰랑 모양이 변하는 액체 물, 꽁꽁 얼어 모양이 일정한 고체 얼음, 공기 중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기체 수증기.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바다에 가면 아주 많은 양의 물이 있죠? 이 바닷물은 태양의 열을 받아 점점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서 다시 아주 작은 액체 상태의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 물방울들이 모여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구름을 이루고 있는 물방울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 커지면 무거워져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나 눈입니다. 이렇게 내린 비와 눈은 강이나 호수로 흘러가고 다시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모인 물은 다시 태양의 열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처럼 물은 하늘과 땅, 바다를 오가며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와 눈 말고도 조금 특별한 형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박입니다. 여러분, 우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나요? 우박은 얼음 알갱이인데 보통은 추운 겨울에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우박은 여름에 더 많이 내립니다. 우박은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고체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급격하게 얼음 알갱이로 바뀌어 떨어지는 게 우박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건조한 겨울에 비해 비가 자주 내리고 습한 여름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수증기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며 커다란 얼음 덩어리, 즉 우박으로 바뀌어 내리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지구 위의 물은 쉬지 않고 여행 중이에요. 바다에서 하늘로 증발, 하늘에서 구름으로 응결, 구름에서 다시 땅으로 강수. 그 중에서 우박은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고체 상태의 얼음 덩어리로 바뀐 것으로 습한 여름철에 더 많이 내린답니다.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퀴즈에 도전해볼까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물 분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크다. 맞으면 U,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물 분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고 이 작은 분자들이 모여 우리가 사용하는 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물은 산소 한 개와 수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정답은 2개입니다. 물은 H2O로 산소 한 개와 수소 2개가 결합해 만들어진 분자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맞으면 U,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액체는 일정한 모양이 없으므로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얼음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달라진다. 맞으면 U,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얼음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담는 그릇과 상관없이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유지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닷물이 태양의 열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때 물은 어떤 상태로 변할까요? 정답은 기체 상태 수증기입니다. 바닷물은 태양의 열을 받아 기체 상태인 수증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어땠나요? 오늘 배운 물의 분자, 물의 상태 변화, 그리고 물의 순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모두 맞췄을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오늘 배운 내용 한눈에 쏙. 물 분자가 어떤 모양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산소 1개, 수소 2개, 곰돌이 모양. 물의 3가지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체 얼음, 액체 물, 기체 수증기. 물은 사라지지 않고 지구를 빙글빙글 돌며 여행하고 있죠? 바다에서 하늘로 증발, 하늘에서 구름으로 응결, 구름에서 다시 땅으로 강수. 여기까지 기억하면 여러분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모두 달성했어요. 작지만 중요한 물 분자가 모여 우리 주변의 모든 물을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봅니다. 기대되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오면 즐거운 보드게임, PC, 플스, 노래방 등 놀거리가 가득해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장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찾아와서 많은 추억 쌓아봐요. 안녕!